한국금거래소와 함께하는 금리니 탈출 프로젝트 도와줘 금리니의 양벨입니다. 오늘의 토픽은 뭘까요? 저번 시간에 예고드렸던 대로 금 가격에 대한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이 궁금해? 내가 다 알려줄게. 먼저 금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 제가 커피 장사를 해본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원두를 사러 가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떠나 이렇게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에티오피아 공항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원두를 사러 가면 좋겠지만 원두를 그냥 우리나라 돈을 주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환전을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돈을 에티오피아 돈으로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부분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원두를 사러 원두 시장에 갑니다. 그래서 원두를 사서 다시 우리나라로 귀국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커피를 만들어서 팔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상가도 하나 사고 알바도 한 명 뽑고 인테리어도 싹 해서 카페를 차린 다음에 구해온 원두로 커피를 만들어 팔겠죠. 그러면 우리가 만든 커피는 얼마에 팔아야 할까요? 일단 처음에 원두를 사왔으니까 이 원두 가격이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뭐 알바의 인건비라던가 월세와 같은 이런 비용들이 이 커피 가격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진 하나도 안 남기고 팔면 무슨 자원봉사겠죠. 그래서 마진을 이렇게 일정 부분 붙여서 팔게 되겠죠. 그게 우리가 팔게 될 커피의 가격이 될 겁니다. 금도 똑같습니다. 금은 오로지 런던 금시장이라는 곳에서만 사올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오로지 달러로 바꿔야만 우리는 금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금을 판매할 때는 금시세와 환율을 곱하고 각종 비용과 마진이 더해져서 금 가격이 형성되는 건데요. 자, 근데 여기서 잘 보면 각종 비용이나 마진은 사실상 크게 변동하지 않겠죠. 뭐 최저임금이나 월세가 매일 바뀌는 게 아닐 테니까요. 그러면 저기서 계속 변동하는 것은 무엇이죠? 네, 맞아요. 제가 여기다 적어드렸다시피 금시세와 환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금 가격이 움직이는 가장 큰 원인은 단순히 국제 금 시세가 변동할 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도 우리나라의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분명히 국제 금 시세가 올랐는데 우리나라에서 금 가격이 떨어질 때도 있고, 반대로 국제 금 시세는 떨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 금값은 올라갈 때도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저번 영상의 마지막에 제가 뭐라 했더라? 예를 들면 한국의 IMF 당시 국제 금값은 마이너스 20% 정도 하락하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엔 최대 30%까지 폭락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금 가격이 크게 폭등했었습니다. 먼저 IMF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금 가격은 약 70% 정도 상승했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엔 약 100%까지 상승했었습니다. 네, 분명히 위기 때는 국제 금 가격이 하락한 게 맞습니다. 이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데요. 금 가격이 크게 하락했었죠. 이것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금 가격인데요. 급격하게 하락했었죠. 근데 환율은 어땠을까요? IMF 외환위기 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경제 위기가 와서 금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금 가격이 크게 상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IMF 때 금 가격을 보시면 국제 금값은 약 25% 정도 하락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금 가격은 약 70%까지 상승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가장 극심했을 때 마이너스 30%까지 찍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후 20%까지 상승할 동안 우리나라의 금 가격은 100%가 넘는 상승을 했었습니다. 요컨대 우리가 만약 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언제 올지 모르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우. 아, 달러요? 좋죠. 내가 만약 위기가 언제 올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신과 같은 능력이 있다면 달러를 사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지만 결국 문제는 우리가 경제 위기를 맞출 수 있는 신과 같은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럼 그냥 달러를 무작정 보유하면 도대체 뭐가 문제냐? 우리가 달러를 뭔가 특별하게 생각하지만 달러도 결국 그냥 화폐일 뿐입니다. 화폐의 특징은 무한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가치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죠. 1화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같은 1달러를 가지고 있더라도 1913년엔 허쉬 초콜릿을 무려 30개나 사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가치였지만 계속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서 현재 1달러로는 맥도날드의 작은 커피 한 잔만 사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가치로 떨어졌습니다. 즉 달러의 가치는 마이너스 96%나 하락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금은 어떨까요? 1930년부터 현재까지 총 8,553%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가격이 우상향하는 자산을 보유해야 하면서도 경제 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나의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금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을 그저 안전자산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금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모두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의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금에 대한 특성을 알았고 왜 사야 하는지도 알았으며 언제 사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까지 배웠으니 그렇다면 이제 금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오르면 적당한 가격인지도 파악해야 매도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금 가격의 고점 신호를 잡는 데 도움이 될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